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책을 한가득 산 김에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도 원래 이렇게 살 계획은 없었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새로 나왔다는 책도 막 눈길이 가고 또 온라인 서점 페이지를 자주 들어가다 보니까 눈에 자꾸 보이니까 사게 되는 책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게 10권이 넘네 하고 보니까 집에 오니까 택배는 뭐 2박스고 뭐 이런 셈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책 샀는지 차근차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올리기로 하고요. 일단 여기에도 꽤 많이 담겨 있죠. 총 12권이고요. 가격으로 보면은 요게 19만 원 정도고 요 박스가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사실 제가 앞머리가 엄청 길었잖아요. 그래서 미용실을 이틀 뒤에 예약을 해놨는데 근데 이 책을 너무 읽고 싶어가지고 일단 뜯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뭐랄까 굉장히 눈을 찌르지만 그래도 책이 더 중요했어요. 심지어 이번에는 제가 웬만하면 사은품 굿즈 안 사는 거 아시죠? 근데 그냥 괜히 한번 담아본 것도 있습니다. 이거를 잘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부터 보여드리지? 너무 많네요. 일단 요거는 약간 인기 있는 책인데 막차를 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이라는 책이에요. 문학동네에서 나온 단편소설집인데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책 인스타그램에서도 굉장히 평이 좋았고, 그리고 최근에 도서관에 가가지고 악스튼지 리턴지를 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작가님의 단편이 또 들어있었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느낌이 좋은 것 같아서 오케이, 그러면은 이 인기 있는 책의 막차를 좀 타보자 해가지고 고른 책입니다. 이거는 도서전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것 같고 그냥 모르겠어요. 제 느낌상 여름에 굉장히 많이 읽혔던 책이 아닐까 싶은데 이거 읽으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만큼 평이 좋아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책은 꽃을 위한 미래는 없다는 책이에요. 조금 생각보다 얇네요. 요거는 작가님 이름을 기억을 하고 있어가지고 산 책입니다. 브래디 미카코 작가님인데 여기 어디에 있을 거예요. 있어야 되는데 어딨지? 네, 있어야 되는데 나는 옐로에 화이트에 약간 블루였나요? 제목 완벽하게 기억했다. 제가 이 책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님 이름을 외우고 있었는데 신간? 그 소식을 출판사 인스타그램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 샀습니다. 제가 논픽션, 올해 들어서 특히 논픽션 장르를 좋아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전작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아이들을 통해서 이제 차별이나 혐오의 문제들을 바라본 거였는데 그 이야기 주제도 재미있었지만 그 저자의 필력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 책도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김은비 작가님의 추천사는 또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가볍게 읽을 수 있는 흥미로운 논픽션으로 이 책을 샀고요. 그리고 이렇게 책이 많지? 네, 이 책은요 마이마이라는 책입니다. 사실 표지가 조금 기괴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내 취향이 아닌가 싶다고도 묘하게 마음에 남는 그런 기괴함이 있어서 골랐습니다. 좀 묘하게 끌리는 표지인데? 생각을 하고 설명을 읽어봤는데 괜찮을 것 같은 겁니다. 평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봤습니다. 사실 아주 자세히 살펴보고 산 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가끔씩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사보자 싶은 책들을 아주 가끔씩 사거든요. 저도 막 평 열심히 찾아보고 하긴 하는데 그럴 때는 사실 별다른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제목이 좀 특이하고 표지가 좀 특이하고 책으로 따지자면 이 뒤에 써있는 말이나 띠지에 써있는 말이죠. 여기에 해당하는 온라인 서점에서 출판사들이 이제 상세 내용을 써놓은 것 중에 설명하기 힘들지만 뭔가 끌림이 있다 라는 책들을 사는데요. 이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그냥 잘 모르는 상태로 돈을 주고 살 정도로 좋은 책이냐 하는 가치에 대한 걸 막 너무 따진다는 거에서 벗어나서 그냥 좋지도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뭔가 새로운 걸 별다른 정보 없이 시도해 본다는 그 사는 순간의 즐거움? 이랄까? 그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즐거운 가능성에 대한 돈을 낸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이렇게 착 집어드는 책이 있기도 합니다. 읽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책 위에 있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지난달 월간 독서 정리에서 그 얘기했을 거예요. 저는 논픽션을 좋아하고 되게 믿고 볼 만한 논픽션 작가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내용을 찍어놓고 보니까 내가 재밌게 읽었던 논픽션 작가
작가들도 있긴 있었네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작가님이 정지우 작가님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보문고에 다시 이렇게 정지우 쳐가지고 무슨 책이 있나 봤는데 아주 신간은 아닌데요. 이 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를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었는데 이 책도 같이 제목도 굉장히 끌리고 재밌게 읽었던 저자니까 좀 더 기대감을 가지면서 이렇게 장바구니에 넣고 결제를 했는데 이거를 결제를 딱 하고 나서 메일함을 봤는데 출판사에서 새로운 메일함이 온 거예요. 정지우 작가님의 신간이 나왔다고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오, 이거 약간 운명의 데스티니까 이러면서 샀습니다. 이분이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에서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들여다보는 뭐랄까요, 제 또래의 사람들, 젊다고 하기엔 너무 넓은 커버리지긴 한데 요즘 사람들은 무엇을 욕망하고 어떠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어떻게 살고 있을까를 작가 자신의 눈으로 보여주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던 기억이 납니다. 신간을 보내주셔가지고 신간 아직 읽고 있는데 약간 스포일러 하자면 작가님을 만나볼까 생각 중인데 성사되면 또 영상으로 만날 수 있겠죠. 기대되는 논픽션 또 한 권을 샀고요. 그리고 이 책 좀 특이한 책입니다. 이번 달에는 너무 유명한 책 말고 좀 다른 책들도 사봤어요. 이 책은 대체로 행복한 이야기들이라는 단편 소설집입니다. 농원 에릭슨 파사리부라는 인도네시아 작가님의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고르게 된 이유가 있는데 요즘에 쿠팡 플레이에 그 동조자가 올라와 있어서 조금 뒤늦게 그걸 보고 있습니다. 동조자라는 소설이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를 무슨 서점 페이지 이런 거에서도 봤었고 이번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서도 나와가지고 그래서 사실 기대감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7편짜리 시리즈를 보다 보니까 너무 매력적인 겁니다. 배우의 연기도 연기지만 이거 책으로 읽으면 진짜 재밌겠다. 영상 보면서 계속 그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베트남 작가의 작품을 처음 본 거잖아요. 그러면 좀 낯선 나라의 책을 좀 찾아볼까라고 보다 보니까 이게 부커상 후보에 올랐었던 인도네시아 작가님의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단편 소설집이니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모르는 작가의 장편을 덜컥 시작하기에는 살짝 겁이 나는 게 있어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작가님이 90년생이라고 이렇게 봤어요. 프로필에 보니까 젊은 작가님이고 인도네시아는 사실 되게 그냥 관광지라고 생각하고 섬 많다라고만 생각하지 막 알고 있는 것이 많지 않잖아요. 낯선 나라라서 좀 더 재밌게 읽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한 작년부터 조금 독특한 나라들, 나에게는 낯선 나라의 작가들의 글을 읽어보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되게 재미있었거든요. 이 작가님은 어떨지 기대를 해보면서 샀습니다. 물론 이 작가의 책을 읽는다고 내가 인도네시아 문학을 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좀 독특한 선택을 해보고 싶어서 고른 책이에요. 이 책은 소설책 아니죠. 토스에서 만들어낸 머니북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만든 이게 너무 재미있어서 저에게는 이게 되게 매력적이라 약간 과자 뜯는 것 같겠지만 그냥 다른 책들이랑은 다른 방식으로 제본이 되어 있는 게 저에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보면 이게 과연 책을 읽기에 좋은 방식일 것인가 라는 의구심을 가져다주는 식으로 제본이 되어 있죠. 이렇게 쏙쏙 넘어가는 형태인데요. 이게 저는 되게 재밌는 거예요. 토스라고 하면은 국내의 최고의 핀테크 기업이라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같은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가장 많은 만족도를 가져다 줄 수 있고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방식에 그냥 이런 식으로 보통의 책으로 만들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독특한 방식, 조금은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는 약간 리스크가 있는 책을 만드는 방식을 선택했다는 게 저는 그게 되게 재미있었고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괜찮게 재밌게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은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 사셨나요? 저도 토스 앱을 잘 쓰고 있어서 그런 약간 호감이 들어서 산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책하울 정말 끝이 없네요. 소개할 게 너무 많네, 너무 많아. 이게 또 요쪽에서 빼꼼이 있어서 소개를 해야 되는데 히가시노 게이고의 당신이 누군가를 죽였다. 이거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온라인 서점을 아주 몇 주간 1위를 계속하고 있고 인기가 많아서 이번 거 찐인가? 이러면서 막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게다가 심지어 가가 형사 시리즈니까 그래 이거 뭐 밀리의 서재나 뭐 이런 데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인기 있을 때 딱 읽어보자라고 샀어요.
근데 미스터리 스릴러 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실 건데 읽다 보면요 나중에는 이렇게 시리즈물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이 책이 재밌을까 안 좋을까를 따져보느니 그냥 믿고 보는 시리즈를 쭉 정주행하는 재미가 있어서 올해 들어서 특히 시리즈의 재미를 느끼고 있는데 오케이 그러면 히가시노 게이고를 샀으니까 히가시노 게이고를 샀으니까 기왕이면 가가 시리즈를 다 사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뭐 나온 지 조금 됐거든요. 가가 시리즈는 사실 책 자체로 말하면 1986년에 썼던 작품의 가가 형사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 10권이 나와 있었고 이제 스피노프 같은 거 한 권이 나와 있었죠. 그래서 중고로 사려고 했는데 중고 가격이나 새고 가격이나 그게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오, 그래서 따란! 가가 형사 시리즈를 이렇게 샀습니다. 이게 한 10만 원 돈 하거든요. 우후! 영롱하군요. 가가 형사 시리즈 샀습니다. 이거 사면서 고민을 많이 한 게요. 저 책장에 이렇게 책들이 많이 꽂혀 있지만 스릴러 장르 책들은 아주 오랫동안 머무는 책이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드릴 때도 있고 뭐 중고로 팔거나 아쉽게도 슬프게도 버려지는 책들이 있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소장하는 책은 조금 더 의미가 있는 책들, 약간 좀 어렵고 진지한 책들을 좀 더 소장하게 되고 재미삼아 읽는 책들은 구매까지는 해도 소장은 조금 덜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히가시노 게이고는 장르별로 조금 취향 차이도 큰 편이고 어쨌든 장르 소설로 구분되는 재미있는 오락을 위해서 읽는 책이지만 저는 2분 정도의 엄청난 작품이라면 약간 존경하는 의미를 담아서 시리즈를 하나 집에 두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전집으로 갖고 있는 작가 밀란 쿤데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히가시노 게이고도 막 100권을 다 살 용기는 나지 않지만 형사 시리즈 정도는 사도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신간 나온 김에 이 가가 형사 시리즈를 또 샀습니다. 이것도 이제 신나게 아주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리즈물이 확실히 재미있더라고요. 시리즈물에는 확실히 재미있고 안 재미있고의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통되는 인물을 보면서 그 시대의 변화를 보는 것도 있고 가가 형사 시리즈는 특히나 책장 무너질 것 같다. 특히나 오래된 거기 때문에 이 인물과 함께 나이 들어가는 느낌, 그 재미를 또 느낄 수가 있어서 그래서 히가시노 게이고 이거 19,800원짜리 사려다가 10만 원을 결제한 배보다 배꼽이 큰 책 쇼핑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굿즈도 하나 이쯤에서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왜 책 사고 나면은 그 책에 대한 굿즈 고를 수 있는 페이지 있잖아요. 거기에서 산 겁니다. 크리스탈 문진이에요. 제가 문진 잘 안 쓰는데 약간 홀린 듯이 샀습니다. 왜냐면 저는 인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 책의 제목이 Being Human입니다. 이거 왠지 예쁜 것 같은데요? 네. 이 책을 고른 이유는요. 이것도 저자 때문인데 루이스 다트넬이라는 작가를 좋아합니다. 오리진이라는 책도 재미있었고요. 또 제목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 만약에 지구가 종말을 맞았는데 내가 살아남았다면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 가장 최소한의 과학적인 지식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이분이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봐도 되겠죠. 이 저자의 글이 좀 재미있고 위트 있게 느껴져서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오리진은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었었고 이 책은 나온 김에 좀 소장하고 싶어서 샀습니다. 그리고 진짜 너무 유치하긴 한데 제가 파란색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표지가 예뻐서 진짜 평소에 잘 사지도 않는 이런 문진까지 샀다라는 조금 부끄러운 취향을 얘기해야겠습니다. 인간의 결함 있는 진화, 이런 테마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기대하면서 샀습니다. 나를 재미있게 해주세요. 나를 똑똑해지면서 재미있게 해주세요 라는 바람을 가득 담아서 산 책이고요. 몇 권 안 남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책은 지적인 어휘 생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말하는 어휘가 조금 북뒤버치고 너무 고급스럽지 못한가? 라는 반성을 하면서 골라본 책입니다. 그리고 글을 쓸 일들이 계속 생기는데 거기에서도 좀 제가
저의 좀 부족한 점들을 찾게 돼가지고, 물론 글도 훈련 같은 거라 매일같이 써보는 게 중요하겠지만 좀 이런 공부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장바구니 넣은 지는 좀 됐어요. 올해 봄에 넣었나 그랬는데요. 그래, 뭐 사는 김에 뭐 25만 원 사나 27만 원 사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장바구니에 담겨 있는 것 중에 하나 사게 된 책이고요. 그리고 되게 흥미로워 보이는 책이 마지막에 남았습니다. 2권인데요. 옐로페이스입니다. 이거 제가 지난달 월간 독서 정리에서 기대되는 신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냥 바로 질러버렸습니다. 이 작가님이 96년생이고 중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이주하신 분이래요. 그 옐로페이스라는 말 자체가 인종차별에 대한 거라는 걸 강하게 풍기고 있죠. 백인들이 자신들만의 우월한 무엇이다라고 지켜가고 있는 것에 제대로 이렇게 전곡을 콕콕 찌르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책입니다. 이 책은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라는 책이에요. 이 책도 장바구니에 넣어놨다가 이제 산 책인데 참 재미있죠. 원래 처음에는 출판사 인스타그램에서 신간에 나왔다는 걸 보고 흥미를 느꼈습니다. 근데 이 책이 5월 달에 나온 책인데요. 지금까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트럼프의 총격과 바이든의 사태가 있으면서 와 뭐야 미국 대선 이거 너무 재밌겠는데? 이러면서 기대감을 갖게 돼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미국 정치에 대한 책을 또 한 권 이쯤에서 읽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번 달에 보니까 제가 소설만 거의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소설이 아닌 책도 좀 더 넣어야지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재미있는 신간 소설도 많았지만 이 책이 마지막으로 이제 막차를 뿅 탈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30만 원 치고는 어떻게 보면 책의 다양성은 좀 적을 수도 있어요. 이 세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도 가끔은 기분 전환으로 사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똑똑해지는 책이라던가 세상을 잘 보게 해주는 책 이런 것들을 많이 읽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나에게 오락의 기능을 하는 독서를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단순히 재미를 넘어서서 사회파 미스터리 이런 거 읽으면서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는 점들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서 소개되는 새로운 기술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좀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도 있어서 저에게는 되게 의미 있는 장르가 또 장르 문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작가의 세트를 하나 정도는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스스로에게 합리화를 하면서 이제 돈을 좀 더 쓴 거죠. 그리고 다양한 나라의 책들도 좀 읽어보고 싶었고요. 근데 늘 체크아웃을 찍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저번에 체크아웃 해놓고 아직 진짜 읽지도 않은 책도 막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책 살 때 기분 좋은 느낌을 받았으니 이제 끝인 건가 싶은 약간 뜨끔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또 기왕 샀으니까 최대한 많이 읽어보고 좋았는지 어땠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빨리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정신이 없네.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자주 만납시다. 안녕.